안녕하세요. 자, 139쪽 보세요. 139쪽에 용도 변경할 차례입니다. 일단 용도가 이제 29가지 용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충 보시면서 헷갈리기 쉬운 것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느낌 잡으면서 항상 했듯이. 항상 용도 변경 여기서는 단독과 공동주택, 주택은 단독과 공동. 요거는 제가 숫자까지도 이제 했었는데요. 단독주택이면은 단독과 다중, 다가구,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다가구가 특히 단독이라는 거. 저분님의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다중주택, 우리 하숙집 같은 다중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요거 양가로 3번에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항상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 갖고 따지는데요.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을 쓰는 층수만 따져서 지하층은 빼고요. 3계층 이하, 330 이하 3계층 다 3자랑 걸렸는 게 다중주택이었고 다가구는 다음 요건 갖춘 거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한계동이 660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갖추는 걸 다 3계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갖췄을 때 그다음에 공간은 당연히 단독이고요. 자, 넘겨보신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으로서는 주사 5계층 이상 아파트. 연립이라면 연립과 다세대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층수가 4계층 이하는 둘이 똑같아요. 4계층 이하는 둘이 똑같은데 면적에서 연립이 넓다 그랬습니다. 한계동의 면적이 660을 초과하면서 4계층이면 연립, 660 이하이고 4계층 이하면 다세대, 연립 다세대 차이. 그리고 기숙사도 공동택에 들어갑니다만 기숙사라면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 전체 50% 이상만 돼도 기숙사로서 공동택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숫자를 했고 다른 것들은 숫자 별로 무시해도 된다고 하면서 주택 아닌 것 중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그만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기타 전문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1종과 약간 덜 필요한 2종 이렇게 했던 거 느낌 잡으시고 하여튼 혼동하신 거. 그래서 그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작은 거 각종 소매점 작은 거 1000 미만 이게 1종 동네 마트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음식점 중에서는 나번에 단순 음식만 파는 휴게 음식점이다. 그럼 작은 게 1종이고 이제 조금 크면 2종이 됩니다. 휴게 음식점. 그리고 다번에 이용원, 미용원 이런 거 목욕장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작은 것들. 그리고 치료 관련해서 라번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개인 의원들 아프면 꼭 가야 되기 때문에 1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동물병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침이랑 관련되어 있는 2종 돼 있고 병원급들이 되면 전문시설은 의료시설이 뒤에 나올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맨 끝에 안마원이 있어요. 안마원. 요거는 이제 좀 혼동하기 쉬운 거라고 했잖아요. 안마원이면 안마원 피부 미용 안마 받는 걸로 생각하셔갖고 1종건생. 나중에 안마 시술소는 2종이잖아. 그런 것들 좀. 그리고 바번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서 30 미만. 부동산 중개 사무소만큼은 여러분들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숫자까지 좀 기억하자 그랬어요. 우리 작은 500 미만 중에서 다시 30 미만인 거. 약 9평 정도. 30 미만 정도가 1종입니다. 30에서 500 사이면은 이게 2종이 돼요. 큰 거는 무실로 보셔야 되고, 그 정도는 좀 숫자도 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2종근생에 속하는 것이 일반 음식점. 그래서 아까 휴게 음식점이 작은 게 1종이었는데요. 일반 음식점이면은 음식에다 술까지 파는 보통 식당이다. 일반 음식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면적에 상관없이 항상 2종이라고 했습니다. 음식 중에서는 그거 두 가지. 그 다음에
라번의 정규집회장 작은 것도 있고요. 정규집회장 작은 거, 큰 게 이제 전문 정규시설이죠. 마번 보시면은 그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서 500 미만, 500 미만. 그런데 이게 일종의 근색에 해당하는 것 제외이기 때문에 아까 해석했듯이 중개사무소는 30 미만이 1종, 30에서 500 미만이 2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바번에 동물병원 나오잖아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거.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여기 이종 건색이 들어갑니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다음에 4번에 단란주점으로서 작은 거. 우리 단란주점이 뭐 술에다가 주점이니까 술에다가 노래까지 할 수 있는 게 단란주점이라고 했는데 요거 작은 게 150 미만이 이종이고요. 조금만 커도 뒤에 이제 위락설로서 통제를 받는 게 단란주점이에요. 안마 시술소. 아까 안마원과 구별하시는 안마원은 1종인데 안마 시술소는 2종이다. 노래 연습장은 대표적인 2종에 속합니다.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4번에 다중생활시설, 여기 옛 고시원 다중생활시설로서 작은 거 2종이에요. 작은 거 2종. 요거 규모가 크면은 숙박시설 이렇게 했던 거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전문시설 중에서는 이제 이름 위주로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각종 문화와 집회랑 관련된 거 많은 사람 모여서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 및 집회. 예식장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예식장 들어가고 뭐 경마장 같은 거 나번에 경마장 요거는 뭐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경륜장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요. 경마장 같은 게 꼭 도박에 관련된 게 뒤에 위락시설인데 우리 건전한 경마 문화, 문화 집회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이 좀 주의하실 것에 있죠. 그리고 라번의 동물원, 식물원은 요걸 이제 특히 주의하셔야 되지. 동물원, 식물원이면은 요거는 뒤에 동식물 관련소와 구별하시는 뒤에 동식물 관련소는 동물과 식물을 직접 기르고 재배하고 작고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동물, 식물 키우러 가는 거 아니다. 식물을 보러 가는 거라서 보러 많은 사람 모이는 그래서 문화 및 집회설에 들어갑니다. 구경하러 가는 거지 키우러 가는 거 아니잖아. 식물은.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 종교집회장 큰 거. 아까 뭐 작은 교회 등이면 2종 건색이라고 했는데 큰 거라면 이제 종교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교집회장으로서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정교시설로 봐야 되죠. 보통 봉안당이 옛날 납골당을 지금 봉안당이라고 하잖아요. 묘지 관련설이 있습니다만 정교집회장 안에 설치가 되면 정교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뭐 그것도 있고요. 판매시설이 각종 판매 전문시설 시장급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큰 거. 그 다음에 운수시설의 각종 터미널인데 최소 여객 운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나 뭐 철도, 공항, 항만시설 같은 거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이게 운수시설이거든요. 이것도 굳이 구별한다면 화물터미널은 아니다.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물류터미널 이런 거 그 창고시설에 들어가거든요. 18번 창고시설에 18번은 그 창고 시설에 물류터미널 있잖아. 나번에 물류터미널 옛날 화물터미널이라고 했던 거 물류터미널은 물건만 다루기 때문에 여객 운송을 안 해요. 그래서 각종 터미널이 운수시설이지만 물류터미널은 창고 시설이다. 물건을 이제 보관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운송하는 좀 구별하시면 되고 그런 것만 헷갈리기 쉬운 것만. 다시 9번에 의료시설이 의료 전문시설 병원급들 큰 거. 교육연구시설이 교육 연구 전문시설입니다. 학교부터 이제 들어가서 쭉 있는데 관련된 거 쭉 있는데 학교에 특히 유치원부터가 학교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유치원이 그 밑에 노유자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이었는데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소로 바뀐 것이 한 몇 년 됐어요. 이거 주의하실 거 유치원. 그래서 제가 뭐 농담삼아 유딩들이 이제 정식 학생 제일 밑에 있는 학생이다 그랬잖아요. 유치원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시설. 나이 들어서 아니면 젖먹이 혼자 힘든. 그래서 각종 노인과 유자를 위한 시설이에요. 아동 관련 시설, 유치원이 옛날 여기 있다가 교육연구로 갔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 근로복지, 각종 복지시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노유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수련시설, 수련실이 나오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년에 관련된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다 청소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수련시설인데 특히 다번에 유스 호스텔 같은 거. 유스 호스텔은 이제 호스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거는 통제 많이 받는 15번의 숙박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호스텔 앞에 유스가 붙으면 혼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성장교육과 싸게 이용하는 세계적 제도라고 있어요. 청소년 교육에 관련돼 있어요. 유스 호스텔. 그 다음에 그 아래 라번의 야영장 시설로서 300 이상. 그래서 야영장 시설 중에서 그 면적이 300 미만인 것이 뒤에 야영장이라고 따로 있는데 조금 더 크면 300 이상이면 수련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영장 시설도 거의 청소년 교육에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나이 드신 분은 야영장 제대로 이용도 못합니다. 값 싸고 청소년들이 유스 호스텔처럼 많이 오고 싸게 이용해서 성장에 도움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넣어놨다 이렇게. 운동시설이 운동 전문시설을 얘기합니다. 뭐 체력 단련장, 헬스장 큰 거. 업무시설이 업무 전문시설이니까 공공업무, 일반 업무 나눠지는데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 이제 다 아시죠? 뭐 오피스텔이 주택 아니고 업무시설이 들어간다. 사무실이니까 오피스텔.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각종 숙박에 관련된 거 다 모여져 있어요. 거기 제가 특히 호스텔 같은 거 아까랑 구별하시라고 밑으로 권하지 않았습니까? 나번에 호스텔, 유스 호스텔은 수련시설, 호스텔은 숙박.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이전문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고시원이 큰 것이 다중생활시설 요것이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통제받는 위락시설. 탈란주점 아까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작은 게 2종, 조금만 커도 수위락시설. 근데 주점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유흥주점이면 아무리 작든 크든 다 위락시설에서 통제받습니다. 이게 뭐 룸사롱 같은 걸 알았잖아. 유흥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이렇게 고급 술, 춤, 도박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다 위락시설이 통제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라본의 무도장, 무도학원. 춤추는 곳과 춤 가르치는 무도장, 무도학원. 다 위락시설입니다. 카지노 영업소. 춤, 도박, 술. 그래서 여기 위락시설이에요. 아까 경마장 같은 걸 혹시 또 카지노 영업소랑 헷갈릴까봐 제가 경마장은 아까 건전한 경마를 문화집회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자, 공장이 큰 공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고 시설 아까 살짝 보셨고요. 위험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각종 위험한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불에 관련된 거 타면 큰일 나는 이런 것들 관련된 게 다 위험물 저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된 거 다 모아놨어요. 운전학원부터 시작을 해서 운전학원을 통해서 운전면허 따야 되니까 운전학원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폐차장까지 관련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설 이렇게 축사부터 시작을 해서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뭐 온실, 키우는 온실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동물원, 식물원은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 시설이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교정 및 군사. 교도소, 군사 합친 거,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 합친 거. 발전시설, 전기 일으키는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에서 묘지에 관련된 거. 화장을 하고 화장시설, 봉안당, 아까 봉안당 거 종교시설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건 빠진다. 그죠? 묘지, 자연장치. 동물 화장실, 동물 건조장, 동물 전용 낙골시설. 동물에 관련된 것도 아까 그 동물 미용실이나 동물 병원 같은 거는 평상시 가는 작은 것들이라 이정근생이 속해 있습니다만 이런 건 이제 전문시설 중에 동물을 화장하고 건조장도 화장장 비슷한 거예요. 납골시설 이런 거 여기 묘지 관련설이 들어갑니다. 동물 장례식장은 그 아래 28번에 들어가 있고요. 동물에 관련된 것도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좀 느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관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그냥 음악단 극장은 문화집회시설인데 야외자가 보통 관광용이 돼버립니다. 자동차 극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장례시설, 장례식장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 합쳐서 장례시설을 합니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 이것이 장례식장도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예를 들어 큰 병원에 딸려 있는 장례시설이다. 그럼 병원으로 봐야 됩니다. 의료시설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독자적인 그런 장례식장을 얘기합니다. 장례시설. 28번 장례시설과 26번 묘지 관련설은 다르죠. 그 묘지 관련설은 묘지 관련된 거 쭉 있는데 장례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그 관광지는 보통 야영장 시설로서 그곳에 있는 건물 면적이 관리동 등의 면적이 300 미만이 야영장이고 아까 300 이상이면 수련실로 들어갔던 야영장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곳이거든요. 이렇게 29개 정도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쭉 느낌 어차피 이 이름을 알아야 이제 용도 변경 시설을 그래 써먹기 때문에 쭉 훑어봤는데 시험에는 좀 덜 나와요. 이거는 덜 나오는데 어차피 용도 변경할 때 세부적으로 물어본다면 이 안에 있는 것 가지고서 직접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많이 보여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넘겨보시면은 2번에 용도 변경 시설군이 나오는데 아까 29가지 주 용도를 다시 비슷한 종류 9가지 종류로 나눈 게 9개 시설군이고 용도 변경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 허가와 신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설군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위험성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제가 외우라고 했던 여기도 이제 책에도 약간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거의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하여튼 이 순서 정도 다 쓰기에는 힘들고 너무 시간 걸리니까 자 외우고 있나요 이거?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항상 뒤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진단 말이야. 차까지는 크게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조용해져.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 근린주거 밖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죠?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 공인주거 교육은 근린주거 옆에 있는 집 밖에서 야외교육 했던 거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 근린주거 밖에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하나 더 붙이라 그랬어요. 교육복지 주거 업무 이름 알면은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까지 붙여. 그래서 아까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이거 따로 이제 교복 만드는 것이 교복 주업이다 이렇게 된 거야. 자산 전문 영업교육 근린주거 그 밖에 써놓은 다음에 교복 주업까지 써놓으시고 이것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차를 따온 얘기고 산업 등 시설군에서 전기통신을 얘기합니다. 문화집회를 얘기해요. 이름 이렇게 다 써놓으면 더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29가지가 뭐가 속한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많아서 이건 따라 할 것도 없어요. 자동차 관련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름대로 하시면 돼요. 산업 등이 제일 많아서 요거까지 제가 외워드렸단 말이에야. 다른 건 느낌 잡으시고 제가 그죠? 이거 많이 내요. 산업 등 그래서 많은데 많이 내서 요것이 운, 청, 공, 위, 자, 묘, 장례 이렇게 딱 자묘에 장례 지내는데 자묘가 어디 위에 있느냐 창공 위에 그것도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 위에 있는 자묘 하늘장 은창공이 자묘 장례 이렇게 하늘장으로 딴 게 요건데 이거 많이 쓴 겁니다. 근데 어디서 다른 데서 이거 해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를 얘기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외우긴 외웠는데 심각해 그거는. 도대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운수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자원순환 관련설, 묘지 관련설, 장례시설. 특히 이거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인데 위락시설 이런 큰일 나. 위락은 요소지가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응? 자, 요거 노란색은 하여튼 해두셔야 돼. 그리고 자 전기통신하면 이것도 따로 할 것도 없어요. 이름 알면 돼 그대로.
전기 발전과 방송통신 들어가니까 발전, 방송통신 그대로잖아. 문화집회도 여기서 문화집회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거 나오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지.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문화인데 우리 특수한 비슷한 특수 문화 있잖아요.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요건 그냥 느낌 잡아서 보시고 전체적인 문화집회라면 종교시설은 큰 교회 이게 종교라고 했잖아요. 작은 거는 이종교성이라고 했잖아. 그죠? 많은 종교인들이 집회를 통해서 종교 문화를 추구하는 종교 문화에 국한되어 있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관광객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걸 전제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광 문화를 형성하는. 그리고 제가 요거 위락시설은 좀 따로 좀 신경 쓰시라고 했던 게 옛날에 위락과 숙박시설이 지금도 제일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전엔 맨 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바뀐 것이라. 그래서 위락은 따로 노는 문화, 위락 문화, 숙박을 통해서 영업하고 노는 문화, 위락 문화. 제가 이거 그냥 느낌 잡을 때도 특히 좀 주의하시라고 한 걸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 그죠? 여기가 위락 문화집회 대표 중이시는데 여기서 위락하면 큰일 나는 거지 윗자라고 해서. 실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위락 문화 물론 실수로 그랬겠지만 숙박 영업의 대표님이가 보통 판매시설이에요. 각종 시장급들, 도매시장, 소매시장, 영업의 대표적인 아닙니까? 판매시설. 운동, 이거 헬스장 영업이고요. 숙박 주의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이게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이게 2종 근생에 속해도 여기 들어가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근린생활시설은 1, 2종 근생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1, 2종 근생에 속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다중생활시설만 2단계 위인 영업시설권에 들어갑니다. 요게 작은 게 2종이요. 500 이상 조금만 커도 숙박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면 안 크면은 숙박, 작으면은 작아도 영업시설권에 속하기 때문에 시설군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면은 다 영업시설권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귀찮지만 이것이 옛날에는 여기 있다가 고시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던 몇 년 전에 그 고시원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작은 고시원 자체도 2단계 위로 위험성이 있는 2단계 위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통제 많이 받죠. 그래서 요새는 교육복지 하면 이름 교육과 복지, 교육에 관련된 거, 복지에 관련된 거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것이 교육연구시설은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것이 따로 있잖아. 우리는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수련시설,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야영장도 작으면 야영장이요. 요게 크면은 수련실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요것처럼 야영장도 청소년 싸게 이용하는 청소년 교육에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랑 관련된 거 의료, 노유자는 원래 그 전부터 복지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시설이라 의료시설은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과 의료보험이 되면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했다. 의료복지 이렇게 했던 거. 의료가 복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일 잘 돼 있잖아. 그래서 지금 주거 업무 1, 2종 근생 주거 업무 주거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 주거로서 업무 관련된 거 업무시설 그리고 교정 및 군사 공공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만 공공 업무랑 관련된 거 아닙니까? 업무랑 관련된 거 이렇게 느낌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기술군에 동식물 관련설 사람이 위험하지 동식물이 제일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제일 위험성이 떨어지는 그 밖에 기술군에 동식물 관련설 이 정도 노란색이라는 건 필수로 써놓고 요거 그 다음에 따로 체크한 것들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느낌 잡으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제일 쉽게 물어볼 때가 시설군 가지고 직접 물어볼 때 제일 쉽고 주용도 갖고 물어봐도 이렇게 느낌 잡으시고 이제 여기다 좀 더 아주 어렵게 물어본다면 소용도로 갖고 물어보시. 소용도 아까 노래 연습장을 무엇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노래 연습장이 이 중에 속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죠? 응? 아까 뭐로 바꿉니까? 노래 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건 이 노래 연습장은 여기 들어가고 유흥주점은 항상 규모가 작든 크든
위락시설을 그랬잖아. 위락. 그럼 문화집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허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아까 쭉 훑어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방가로 2번 얘기인데 그럼 용도 변경 절차 이제 3번부터 하는 얘기 3번부터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그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위험성이 증대되니까 다 허가. 누구에게 허가를 받는 거예요? 행정청은? 허가권자는 자치시 자치도 시장 의수구청장. 제가 처음 할 때도 그랬잖아요. 건축법에 관련된 건 개별 하나 건축물 지을 때도 건축 허가 신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용도 변경 포함해서 건축법에 나온 건 대부분 자치시 자치도 시장 의수구청장 기초지자체장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일이라. 근데 그것도 은근히 물어봐 지문에서. 예를 들어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넣어서 틀리게 한다라든지 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여기 응? 도지사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한다라든지 도 밑에는 시장 의수가 여기 용도 변경 허가신 거죠. 은근히 물어봅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위험성이 감소되니까 신고. 이걸 통해서 허가 신고를 하라.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운수시설을 공장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여야 허가 신고인 겁니다. 이거는 허가 신고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에는 그 주용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대장의 주용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주용도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 주용도를 바꿔달라고 신청해달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장의 기재상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대장 변경 신청으로 끝납니다. 알려줘야 바꾸니까. 근데 여기서도 다시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시설군에서 바꿨는데 대장 변경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예외라면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뀐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운에서 공으로 바뀔 때가 이제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지 운수시설 내에서 바뀐다라면 항만을 공항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그럼 운수시설 내에서 바뀐다 그러면 주용도는 그대로기 때문에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다 그랬고 근생에서는 1, 2종 근생은 서로 간의 주용도는 다릅니다만 1종에서 2종으로 이렇게 서로 바뀌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용도 변경이 주용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장 변경 신청 필요 없죠. 같은 주용도에서 바뀔 때랑 주용도는 달라도 1, 2종 근생 간에 바뀌는 건 가볍다고 봐서 대장 변경 신청 필요 없다. 그리고 용도 변경 절차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 절차가에서 다루는 것이 건축과 대수선이잖아요. 용도 변경 여기서 따로 하고 그 건축 절차 중에 일부를 여기서 끌어다 쓰는 게 있습니다. 준용하는 게. 그것이 허가 신고 대상 두 가지로서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면적이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면적이 100 이상이면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건축 절차 중에서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면은 용도 변경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받고 써라 그런 얘기가 돼요.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구별하셔야 될 게 허가 대상으로서만 면적이 500 이상이다. 그러면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을 해요. 그러면 건축사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설계하라는 얘기는 신고 대상은 빠지고 위험성이 감소되는 신고 대상은 빠지고 전문가가 설계해야 되니까 이거는 위험성이 올라가는 허가 대상으로서만 면적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하라.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그만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잘 안 내고 알아두면 좋긴 좋고 일단 이건 기본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얘기들이 3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3번부터 6번까지. 자 다시 봐드리면 3번의 용도 변경 절차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쓰다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행정청은 자치시 자치도는 원래 그 사람이 다 한다 그랬고 크고 작은 집안일을 이 사람이 원래 다 하니까 뻔하고 이거는 시장의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하라. 시장의수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허가 대상 하위에서 상위로 신고는 상위에서 하위로 이게 허가 신고. 방거로 4번이 대장 변경 신청으로 써놨던 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수 구청장에게 대장 기재상 변경을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같은 주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뀌는 경우와 주용도는 달라도 1종, 2종 근생 간에 바꾸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해도 된다. 사용 승인
허가 신고 둘 다 들어가 있잖아. 허가 및 신고 대상 두 가지 경우로서 100 이상인 용도 변경은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추정한다. 사용승인 바꿔 써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괄호 속에 있는 건 예외고,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면은 사용승인 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100 이상이지만 100 이상 중에서도 500 미만,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용승인 필요 없다. 500 미만까지는 대수선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건축사 설계 허가 대상에 대해서만 허가 대상 경우로서 500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사 설계 규정을 추정. 단 이것도 뭐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개축, 대수선이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그대로 1층인 축사도 몇 층짜리가 아니고 1층짜리 축사를 다른 거 어떤 증축, 개축 이런 거 없이 대수선 없이 바로 공장으로 바꾼다. 이런 경우는 설계 안 해도 된다는 거 허가 대상이지만 축사를 공장으로 바꿔서 참 하여튼 이런 예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용도는 인정돼요. 건축주는 건축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수용도 인정한다 보시면 돼. 처음부터.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용도가 법령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하나여 허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거지 이거는. 근데 복수용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 있다 그러면 맞아요. 복수용도로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A, B, C 용도로 받았다 그러면은 A로 쓰다가 여의치 않았고 B로 쓴다 아니면 C로 쓴다.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 없겠죠? 원래 허용되는 용도 내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 이점이 있어요. 복수 용도로 받게 되면 바꿀 때 이제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 없지 그때는. 복수 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게 용도 변경까지 이제 했고 그러면 대상 행위가 끝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번 대상 지역 아닙니까? 대상 지역. 건축부에 적용되는 지역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전면적 적용되는 지역, 전면적 이거는 건축의 모든 규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 곳. 일부 적용 대상 지역에 따르면 일부 규정은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이 안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전면적이라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여러 가지 다 통제 들어갑니다. 일부는 이제 사람이 적게 사는 곳.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면 대표적인 게 지역상 도시지역. 그리고 비도시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구역이면 비도시만 개발이 되니까 앞으로 될 거니까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지구 단위 구역도 따로 써놓은 게 도시지역에서 그러면 당연히 도시역으로 끝나고 비도시라도 지구 단위 구역이면 법에서는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에서는 따로 동읍지역을 따로 얘기를 합니다. 동이나 읍. 그래서 이건 행정구역상 동읍. 뭐 군에서도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 곳이 읍이니까요. 적어도 도시와 비도시의 지구 단위 그리고 동읍 지역까지가 전면적이고 그 가로 속에 보시면은 동읍에 속하는 섬은 인구가 500인 이상 경우에 하나다. 행정구역상 동읍에 속하더라도 섬 자체가 너무 적으면 안 된다. 최소 그 섬의 인구가 500인 이상인 섬만 여기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도 굉장히 큰 섬이에요. 500 이상 정도가 되면. 이게 전면적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6가지 규정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6가지 규정이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면적이 아닌 나머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결국 여기 나오는 6가지 규정은 전면적에만 적용되고 전면적이 아닌 지역에는 적용 안 되는. 그럼 일부에서는 바로 이 6가지 규정이 적용 안 되고 나머지 일부만 적용된다 그래서 일부 적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면적이 어딘지를 아시고 여기에만 적용되는 6가지 규정이 무엇인지 요거만 아신 대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요거 빼고 나머지가 적용되니까 그런 식으로 입법 태도가 돼 있어 그렇게 적어놓은 건데 1번부터 6번까지는
강론파트에서 잘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1번의 대표적인 게 대제도로의 관계예요. 이것이 오늘 이따가 나갈 텐데 이날 때는 나갈 텐데 이따 거기서 내용은 배우시지만 그것이 다른 데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만 적용되는 걸. 자, 우리 대제도로 관계 대충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따 보시면 2m에서 접하라.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2m에서 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건축 지을 수 있는 땅이 돼요. 예를 들어 이 땅 같은 경우는 직접 접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데 다닐 수 있으면 되는데 도시지역 등이라면 사람 많은 도시지역 등이라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다닐 수가 없죠. 사람 많은 곳이라 주변은 대부분 다른 사람 집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직접 다닐 수가 없어요. 직접 접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땅이고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못 짓게 됩니다. 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이 의비상이 아니다. 의비상이 아닌 곳이다. 시골 같은 데라면 이렇게 대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않아도 여기 사는 사람이 불편할 뿐이지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잖아. 시골 같은 데서는. 넌 밭들 다니면 되지 뭐 불편할 뿐이지. 응? 여기만 적용되는 대표적 규정이 대제도로 관계입니다. 제도로 관계. 요 대제도로 관계가 참 여기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았다면 2, 3, 4번은 여기에 관련된 규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2번이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있을 겁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예를 들어 이쪽 도로가 여기 이 땅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는 건물 못 지니까 도로에 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건축하기 전에 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허가 신청해도 요청해도 돼. 행정청이 여기 도로 지정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도로가 지정되면 행정청이 도로를 지정해주고 없애는 게 폐지 변경인데 지정 폐지 변경인데 그래서 여기 도로로 인정받게 되면 이 도로에 2m 접하면 건물 지을 땅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건축부서 강론파트에서 도로 개념 나오는데 우리 도로 개념이 두 가지 도로를 다 얘기하잖아요. 보통 도로, 각종 법에 따라서 고시가 된 도로가 있어요. 정식 고시가 된 도로가 있고 이렇게 이건 법에 따라 고시된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지정한 도로까지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도로의 지정이라고 해요. 행정청이 지정해 준 거. 이게 처음 들어봐요? 근데 왜 반응이 전혀 없지? 이해된다는 반응도 전혀 없고 가만히 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왜 나온 게 얘기냐?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않은 땅 이 제도를 통해서 접하게 만들려고 특수도로 인정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은 대지도로 관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선 적용 안 돼. 시골에서는 이렇게 행정청이 도로 지정해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 제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 다 배우는 얘기란 말이에요. 3번, 4번이. 3번이 건축선 지정이에요. 건축선 지정. 이따 보시면 건축선이라는 건 대지와 대지 사이가 아니고 대지와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선 한계선이 건축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선 지정도 바로 대지도로 관계와 관련된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골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그럼 건축선이 지정이 됐다면 건축선을 침범하여 지으면 안 되거든요. 건축선 안쪽에서만 줘야 된다. 그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제도로 관계가 제일 유명한 전면적으로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요거랑 관련된 것이 여기 접하게 만들려고 도로를 지정받는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 다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한 규정이 있어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라면 이렇게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돼서 이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거 막으려고. 그래서 방화지구로 지정하게 되면은 방화지구에서는 구조를 지어도 불에 견디는 내화 구조의 건축물을 지어야 허가가 나와요. 아니면 재료를 쓰더라도 불연 재료 등을 써야 된다. 이런 통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연 재료, 안이불자, 탈연자, 불에 안 타는 재료 등을 써라. 그러니까 목재 같은 거 못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규정인데 시골 같은 데서는 우리 할 필요가 없죠. 집이 뜨문뜨문인데 저쪽 불났다고 저쪽으로 옮겨갈 일도 없고 거기서 주로 건축할 때 목재를 많이 쓰는데 방화지구를 탁 통제를 해서 목재 못 쓴다.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쪽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대지 분할 제한 규정. 이것도 오늘 배우는 거잖아요.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를 일정한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게 이렇게 작게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분할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 일정한 면적에 분할되는 걸 금지하는 규정. 이 건축이 있는 땅을 이렇게 잘게 분할해서 여기다 집 지을까 봐 이거 보기 흉하니까.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땅값 비싸고 땅은 적고 땅값 비싸고 인구 많으니까 잘게라도 속에서 지으려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통제하는 규정이지. 이거 하지 말라고. 시골 같은 데서는 이렇게 잘게 쪼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땅값 싸고 한데 뭐 남의 건물에 그것도 대지를 잘게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여기서 분할 제한하는 면적은 가끔 여기서는 나중에 오늘 배우는데 거기서 숫자 문제로서 한 몇 번 나온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거 지역에서는 뭐 얼마 생각나시나? 그게 생각나면 2개월 전에 한 건데요. 대단한 건데? 진짜 생각나는지 혹시 주거 지역 얼마? 60? 상업 지역은요? 150? 공업 지역은요? 150? 300은 없어요. 녹지가 이따 해드릴게요. 그게 인생 주기 60, 공상 150 했던 거. 공상은 뭐 15야 밝은 달하면서 했던 거 있잖아. 인생 주기 60이고 했던 거. 이따. 기억 안 나겠지. 2개월 전에 한 건데 기억이 나나 그게. 평사지 공부하면은 기억나죠. 근데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 무시했네. 평사지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그죠? 자 그렇게. 그리고 건축의 주요 용어라고 해서 용어는 원래 이게 앞에 나오는 것이 있고 강론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그냥 총론 강론 합쳐서 그냥 다른 데서 설명하고 안 했던 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주요 용어. 건축주. 사실 건축주는 주요 용어라도 볼 수 없는데 건축주는 건축주라는 말을 쓰고 주택부에서는 사업주체라는 말을 쓰니까 그래서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연, 용도 변경 등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든지 현장 관리 누구 스스로 공사를 하든지 이게 그냥 건축주예요. 건축부에서는 이제 건축할 사람 건축주라고 하는 거죠. 시공자는 공사 자체를 하는 사람이 시공자고요.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용어도 있지만 지하층 이거부터는 이제 의미가 있는 용어들이죠. 지하층.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이상 미만이 아니고 이상.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지하층 개념이 이것도 한 문제를 한 2번 정도 나왔으니까요. 우리 지표면이 있을 때 한 개 층이 지하층이 아니야. 이건 지상층이고 요거 지하층이고 항상 그랬는데 지표면에 걸쳐 있을 때 지하층이 아니냐. 당연히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 당연히 전제로 해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라. 이 지표면의 고저차가 다르다면 각각 그 지표면까지 높이를 계산하는데 평균치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뭐랑 비교하느냐? 층 높이가 한자로 층고잖아. 층 높이의 2분의 1과 비교를 해서 층 높이의 2분의 1과 반과 비교를 해서 이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보다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이건 크잖아. 그럼 이건 지하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리가 정확히 반지가 같다면 바닥부터 지붕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과 똑같습니다. 이상은 2분의 1을 포함하니까 정확히 반지하는 지하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라면 바닥으로부터 지붕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보다 작지 않습니까? 미만이잖아. 그래서 미만하면은 지하층 아니에요. 지상층이 되는 거예요. 지상층이. 그래서 2분의 1 이상 이렇게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요거 낼 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그림으로 거의 내는 경우 없잖아요. 말로 이렇게 한다면 평균 높이를 주고 층 높이를 준단 말이에요. 한 개 층에 층 높이를 주면은 그 층 높이의 2분의 1을 구해놓고 층 높이 반을 구해놓고 평균 높이랑 이 반을 비교하면 돼요.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면 다 지하층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도 있었어요. 요사시 대비해서 북한과의 어떤 그런 대비해서. 근데 그거는 지금은 없어지고 간접적으로 설치를 장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하층은 뭐 나중에 보시면 층수에서 빼버리고 뭐 이렇게 용적률 산정에서 빼버리고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에 해당되면은 괜찮습니다. 설치 의무 규정은 없어졌지만. 리모델링 보세요.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은 일반 건축과 다르죠. 별도의 개념입니다. 일반 건축이 아니고. 그래서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거나 건축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일부 규정을 쓰는 건데 리모델링은 하여튼 별도 개념인데 우리가 항상 이 리모델링 개념은 주택법에 나오는 리모델링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전엔 건축법상 주택법이랑 자구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기 때문에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이 옛날 규정이고 지금은 또 주택법은 그래요. 근데 여기는 개축까지 들어갑니다. 개축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멋지게 바꾸는 거, 대수선을 통해서 하는 게 보통이고, 옛날 면적이 너무 좁아서 약간 전용 면적을 넓혀서 쓰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게 증축형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 또는 일부 증축, 너무 많이 증축하면 또 기존 건축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범위 벗어나서 일부 증축하는 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여전히 주택부는 이 두 가지만 있고요. 일부 개축이 새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일부 개축이. 근데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개축 개념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상상할 수 없다 그랬어요.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개축 개념 배울 때도 해체라고 하면 전부 해체 외에 일부 해체만 해도 주거주 4가지 중에 3곳 이상을 철거하는 그 정도가 되는데 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는 했습니다. 법은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제가 상상을 못해요. 하여튼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하셔야 돼. 그리고 재축은 아니에요. 멸실을 전제로 한 재축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축은 멸실이. 그래서 일부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또는 개축까지지 재축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고 특히 나중에 주택보에서는 개축은 빠진다. 지금은 차이점.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쉽시다.